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 다소 좀 흔들림이 있다가 어, 점심시간 중에 오후 1시 넘어서 돌파가 나오고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풀량봉으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전 체크사항입니다. 금요일 나스닥은 0.31% 상승했었고요. 아직도 해외 선물 나스닥 개인 미결은 롱 포지션으로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증권사의 표본이기도 하지만 신뢰도가 꽤 높았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계속 7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신경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소보다 개인들의 성향이 매수 강성을 좀 보이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연일 반등을 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간 선물은 금요일에 0.45% 상승했었고 외국인 선물은 347억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위클리 콜옵션 매도가 30억이 좀 잡혔었는데 뭐 청산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상단에 좀 매도가 위쪽으로 좀 잡힌 거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30억을 매도했구나 정도로 일단은 보면서 월요일에 이 물량이 더 추가돼서 매도가 이제 늘어나는지 아니면은 다시 오늘 현재 나왔던 것처럼 매수량을 다시 늘려서 결제까지 시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했었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0.5% 상승 출발 후 아침에 흔들리다가 올라오면서 외국인의 위클리 옵션 수익 극대화 전략에 의한 상승세가 출현하며 1.43% 상승한 양봉 마감되었습니다. 중국 수출입 동향 발표했었는데요. 중국은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11월 수출이 3,30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가 증가하며 전망치인 3.9%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11월 중국 무역 흑자는 1,116억 8천만 달러로 10월 900억 7천만 달러 대비 상승했고 올해 전체 무역 흑자는 11월까지 1조 758억 5천만 달러로 이변이 없는 한 연간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이제 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데이터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독일 산업생산 발표 있었는데요. 독일 10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8% 상승했고 전망치 0.4%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발표 있고요. 3년물 국채 입찰도 있습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월요일 저녁 8시 기준으로 동결 13%, 인하 87% 잡히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12월에 한 차례, 내년에 4월과 7월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전망되고 있으나 이번 FOMC 회의에서 전망이 바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매파적 인하 가능성을 우려하게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인하 쪽에 그냥 무게를 두고 아직 매파적인 그런 부담감을 크게 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의견에 얼마나 많은 위원이 동의하고 반대했느냐, 그리고 내년도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느냐가 중요하겠죠. 내년도 불확실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여부를 시장이 읽어내며 그에 따라 증시의 변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 위원들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연준의 결정이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죠. 12월 5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에서 223억, 풋옵션에서 131억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12월 8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월물은 이제 골고루 조금씩 전체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요. 2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600콜, 590콜, 청산을 포함한 560풋 등에서 거래되었습니다. 3월물은 585콜, 575콜, 585풋, 580풋, 575풋, 52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6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550콜, 그리고 청산을 포함한 55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외국인 콜매수와 풋매도 조합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12월물에서도 좀 청산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월물 만기를 앞두고 지금 콜 매수가 잡혔으니까 기존의 외국인 콜 매도 포지션이 콜 매수로 청산된 물량이 꽤 잡히지 않았을까 또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물량이 좀 빈약했기 때문에 올라온 금액은 컸는데 나머지들이 12월물이 이제 집계를 안 한 상태여서 나머지 12월물에서 채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정치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요거는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과 파생반 정혜원 텔레그램에서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종합 요약하고 보충할 내용 있으면 보충해둔 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일 리뷰에서 시나리오가 있었죠. 금요일은 약간 찜찜한 돌파 상태를 보였습니다. 옵션에서 따라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오전에 그래서 잠깐 흔들리다가 자리 잡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서 이제 개운하게 끝난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찜찜한 돌파 상태를 극복하려면 위로는 585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해야 되고, 그렇게 돌파 안착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기 쉽고, 아래로는 563에서 565 라인을 확실히 지지해야 하는데 이게 오늘 둘 다 만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야간 콜매도가 이제 덮어내면서 지금 주간에서 콜매수를 크게 이어갔고 결제가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이어졌었죠. 그래서 오늘 갭 상승 후에 프리장에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다가 여기죠. 프리장에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다가 시가봉을 깨면서 초반에 급락했고 볼벤 안쪽으로도 들어왔고 그 다음 기준 음봉이 잡혔었죠. 이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강했는데 비차익 매도는 초반부에만 힘을 강하게 쓰고 그 다음부터는 힘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1시 이후에는 터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해서 매수가 나온 결과고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5천억을 넘어갔을 때 방향성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10번에 5천억 매수가 오전에 잡혔다면은 한 두 차례 정도는 이제 돌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모습이 나온 거고요. 요 얘기는 장중에도 라이브 방송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노란 이평 라인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밑으로 때리기보다 대기하는 방향으로 힘이 약해졌었죠. 자, 여기 이평 라인 걸리고 이 자리를 태우고 추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밑으로 쏟아내다가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매도하지 않고 위에다가 호가를 대기하는 식으로 두고 누군가가 이제 매수를 해주면은 이거 예시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매수를 해주면 그게 체결되는 방식으로 풀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밑으로 강하게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 틈을 타 개인은 위클리 옵션 양매수 균형으로 이제 시간을 끌게 되었고 외국인은 위클리 콜옵션 570에서 575로 들어왔던 목요일 금요일의 매수 대상이 되었던 그 물량을 지켜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인 청산이 없었습니다. 그 위쪽에다가 콜매도를 했었죠. 결국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대로 시장이 시간을 끌며 프리를 빼다가 자 어떻게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대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 거를 쭉 놓고 보면 자 여기서 시가봉 음봉으로 만들고 기준 음봉 나왔죠. 자 밑에 노란색 이평 라인하고 볼벤 하단 같이 만드는 자리 V턴 나왔고 추세 형성됐고 자 그 다음에 당일의 피보나치 50%짜리 한번 저항받는 거 체크했었죠. 순간적으로 눌리고 자 다시 61.8까지 반등 기본 반등을 만들고 밀리고 다시 이 자리 38 이 자리를 터닝을 하고 그 다음 61.8 다시 갔다가 지금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자 저항을 돌파하면 기본적으로 지지 역할을 하고 반복되는 지지를 이탈하면 기본적으로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오늘도 명확하게 나타내줬기 때문에 시장이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볼벤 상단도 겹쳤었죠. 61.8 자리를 거기서 막혀가지고 다시 아까 전에 노란 이평 볼벤 하단 만나서 이 시간 동안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힘이 약해졌고 개인들의 위클리 양매수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였죠. 그래서 프리 빼는 시간이었고 그 상태에서 다시 61.8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서 막히지 않고 764까지 갔습니다. 자 피보나치는 당일에 764 자리를 넘어가면 당일이 아니어도 그 에너지가 돌아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764까지 돌파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밑으로 내려오면 더 강한 힘으로 돌파했으나 그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눌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76.4까지 61.8까지는 기본적인 반등의 끝자락이고 764까지도 넘어가게 된다면은 시장의 힘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76.4가 이 아침에 만든 기준 음봉과 시가봉 자리를 이제 만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한 번에 못 뚫었고 여기서 한 차례
두 차례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막혀도 기존에 돌파했던 자리는 지지받았죠. 그다음 지지받고 세 번째 만에 돌파에 성공을 해서 돌파하면서 기준 음봉과 시가봉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뚫린 게 됩니다. 76.4를 돌파했으니까 뚫렸죠. 그때 마침 SK하이닉스의 강세 프로그램이 땡기는 그런 모습이 쭉쭉 나타났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00% 전고점 돌파까지 나왔고요. 그 돌파된 자리는 다음 피보나치 확장 자리인 127.2까지 갔다가 다시 100% 자리가 전고점이 지지라인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돌파가 만들어지면서 끝났던 겁니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가 거의 오늘 다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대로 시장이 시간을 끌며 프리를 빼다가 오후 1시 이후 프로그램의 SK하이닉스를 타깃으로 끌어올리면서 시가봉 및 기준 음봉 돌파가 나오고 그 뒤에 기존 외국인의 위클리 콜옵션 570에서 575 수익 극대화, 그다음 당일 582.5 위클리 콜의 수익 극대화가 나오면서 풀량봉 마감했었죠. 이때 3시 이전에는 개인 선물 매수가 좀 올라오면서 자, 개인 선물 보면 여기서 크로스가 나온 것도 이제 장중에 체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생략하고요. 힘이 이렇게 크로스 됐던 거 그리고 타고 갔던 거 후반부에는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수가 올라오면서 조금 정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여기였죠. 정체가 되기도 했었으나 3시 이후에 그게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고가 돌파 나오고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돌파 이후 추가 상승이라는 기본 원리가 적용된 하루였고 돌파 이후 찜찜했던 모습을 주요 매물대인 585를 돌파 안착하면서 오늘 해소해 주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화수목 동안 내만유의 날과 FOMC 변수를 소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주요 투자 주체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은 부지런히 3월물로 롤오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도 스프레드 거래는 75,470계약에 3월물 미결이 56,810계약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 포지션이 부지런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장 막판에는 외국인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보였던 최근 특징대로 다음 만기인 월물 옵션으로도 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 두세 달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을 종료하면 그대로 다음 위클리 옵션물에 콜 옵션을 4, 50억 베팅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왔고 그 물량이 끝까지 지켜지면은 결제까지 가서 상승을 만들고 목요일이나 월요일까지 그다음에 중간에 청산이 되면 이제 꺾이는 그런 그림을 계속 반복해왔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클리 옵션이 아니지만 월물 쪽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요거는 이제 블록딜을 좀 포함하고 있는 건데 월물이기 때문에 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외 없이 들어왔고 이 물량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물량이 화수목 중에 청산이 되는지 아니면 결제까지 끌고 가는지가 곧 방향성의 역할을 가장 크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클리 옵션에서 위클리 옵션으로 연결될 때 위클리가 끝나고 다음 위클리물로 콜옵션을 살 때는 깨끗한 상태죠.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상승 포지션이 잡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달 동안 거의 거래를 꽉 채웠던 월물 옵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클리에서 월물로 옮겨져도 월물 옵션으로 콜옵션을 외국인들이 종가에 베팅을 크게 했어도 누적된 데이터가 하방이면 그걸 또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합쳐놓고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종합 포지션이 아직은 하방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블록들까지 고려해가지고 보면은 뭐 상방으로 전개되거나 비슷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위클리로 연결될 때보다는 기존 매도 포지션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는 역할을 분명히 크게 했겠죠. 화수목까지 가는 동안 해당 물량이 익절되는지 유지되면서 결제까지 노리는지 추가되면서 현재 숏 포지션까지 뒤집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종가 이후에 콜옵션이 더 늘어서 132억까지 찍혔는데 이건 블록딜 옵션 거래가 콜옵션 매수 위주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12월물에서 기존 콜 매도를 콜 매수로 환매수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47로 이틀째 백어데이션 마감했으나 위클리 옵션 만기 효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하루 이틀 더, 즉 3, 4일 이상 연속적인 모습을 보이면 시간차를 두고 급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당장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나 585 기존 매물대 라인을 확실하게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603.9와 603.9 해가지고 이것과 쌍고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여부 혹은 고가를 돌파하는지 여부에 대해 경우를 나눠서 시나리오상으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겠죠.
자, 이제 파생반, 정규 회원반의 텔레그램 일부 3컷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식으로 일부 복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8시 45분부터 정회원반 글에 올려드렸던 것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시 45분에 야간 선물 종가보다 소폭 올라서 출발 후 첫 분봉은 음봉이 나왔고요. 이거는 시가봉을 확인하자 시가봉은 첫 번째 기준 라인이 된다라는 것을 언급드렸던 거고요. 1차 저항에 가기 전에, 자, 땡기는 중이었죠. 1차 저항에 가기 전에 585는 기존 매물대였죠. 그래서 585.10을 먼저 찍고 기존 매물대를 찍자마자 터닝을 했던 겁니다. 야간에는 585.7을 확인했었고요. 8시 47분에는 위클리 콜옵션 외국인들이 청산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거의 초반에 9억 정도까지 나왔는데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야간에 30억 정도 줄였으나 보유 중인 위클리 콜이 더 많죠. 금요일에 미니콜 베팅도 있었고 미니 시장은 상방이었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거 30억 정도 줄인 거는 이제 토탈 이 상세 처리된 거 포함해가지고 계산적으로 숫자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LG 엔솔이 벤츠에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LG 엔솔도 6%가량 올랐고 2차 전지 에코프로 안 그래도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1등 라인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됐는데 이 전기차 쪽에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업종이 또 기대를 받으면서 에코프로가 오늘 크게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8시 55분에 585 기존 매물대 테스트 자리까지, 자, 이미 미리 585자리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585 매물대 체크 자리까지 프리장에 도달했고 본장 시작 후 변동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했었죠? 네, 변동성 크게 나왔습니다. 8시 56분에 프리장 쇼커버링 수요는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프리장 자체는 급격하게 크게 땡기는 힘이 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터닝할 때 밑으로 터닝할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됐겠죠. 현재 외국인 선물 매수가 300억대 규모밖에 나오지 않았었던 시간이죠. 8시 57분에는 외국인도 기존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많이 줄여왔고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줄여왔고 뭐 급하게 쇼커버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시가봉 하락 기준 음봉 나오는지 주목하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은 580.4로 다소 가까운 편이었는데 바로 갭을 커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물 프리장부터 급한 쇼커버링은 없던 상태에서 월물로 풋옵션이 10억 들어오면서 처음에 초반에 하락을 만들었고요. 오늘 생긴 갭은 모두 커버하고 그 다음은 노란선과 볼벤 하단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금방 체크하고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체크했던 거고요. 9시 봉은 기준 음봉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컷으로 이제 쭉 넘어와서 9시 48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이제 5천억 넘어가기 직전에 살짝 환매수가 들어오니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거였고요. 9시 49분에는 물론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은 당연히 기본이죠. 만기일이니까. 9시 50분에는 개인 선물은 지금 대중 성향보다 큰 손 개입도가 높은 상태고 순간 올라가니 쇼커버링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선물이 오늘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대중 성향보다는 큰 손 개입도가 좀 높은 상태의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은 오늘 외국인이 상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기존의 콜옵션 572.5, 575 위클리 콜 계속 보유하면서 그게 수익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오늘 이따가 위클리 결과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외국인들이 압승을 거뒀죠. 개인은 이제 양매수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균형을 만들면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거고요. 아무리 다른 게 거래가 돼도 일단은 위클리 옵션이었죠. 만기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끄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금융투자는 콜매도 성향을 보이면서 오늘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당일 피보나치 50% 단기 파악해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피보나치 50자리 요 자리였고 시간상 딱 그때였죠. 그래서 그거 바로 출렁 있고 다시 50% 체크 618 체크하고 382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764 자리를 만들고 돌파가 나왔던 거죠. 삼성전자가 시총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 시장 수급 대비 견고한 점도 있으나 그 말은 삼성전자까지 휘둘리면 변동성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고요. 위클리 옵션 현재 기준은 개인 균형이었다라는 거고 10시 2분에 삼성전자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는 밑으로 누르지 않고 위에서 나오는 중이어서 크게 밑으로 깔아 내리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탄탄한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삼성전자에 의한 시총 상승 효과가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방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되고 있었죠.
10시 3분에는 당일 피보나치 61.8%가 9시 기준운봉의 하단 끝자락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판단해서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한다면 그래도 상승 쪽으로의 의지가 더 강하다,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었죠. 10시 10분에는 프로그램이 방향성 임계점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자,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았는데 넘어갔어도 크게 밀질 않았어요. 지금 힘을 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매도 힘이 빠지면서 반발이 나오고 시총 자체가 올라온 상태고 추세선 돌파에 대한 방어와 반격이 좀 있었다라는 걸 체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1만원의 개인 매도가 좀 많았는데요. 그게 대기 중인 상태로 오늘 잡아먹지는 못했습니다. 11만원을 잡아먹으면 위로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호가 상황이었는데 끝내 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하이닉스 쪽에 시선이 완전히 집중된 채 거래가 됐었죠. 계약 호재가 나왔던 LG엔솔효과도 있었습니다. 10시 23분에는 당일 피보나치 61.8%는 기준은봉 경계였고요. 거기서 맞고 다시 밀리며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5천억을 돌파한 시간이었습니다. 10시 23분이면 여기네요. 그때 다시 밀고 있었죠. 그러나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힘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도 쪽으로 쓰여지지 않았고 SK하이닉스를 사는 쪽으로 넘어갔던 변수가 발생했던 거죠. 확률 낮은 변수가 나왔고요.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와서 1시 51분에 외국인은 572.5 위클리 콜 옵션 하나만으로도 현재 평가 추정 수익이 7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70에서 75 합산으로 보면 추정 수익이 100억대 중반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수익이 더 커졌죠. 한참 더 올라왔으니까. 그다음 요건 이따가 언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시 4분에는 더 강하게 올라가는데 방해를 주는 수급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 선물 매수가 큰 손급 개입이 지속되면서 1천억이 넘었던 시간, 바로 1시 이후에 2시 넘어가서 여기서 지금 추가 상승을 더디게 보였던 이때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가 풀리면 더 올라가는 거였죠. 개인 매수가 더 늘어나면 내려가는 거였고, 2시 15분에는 외국인 위클리콜 582.5가 오늘 장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매수 종목이었습니다. 개인 선물 매수가 더 늘어 1,500억 매수가 돌파했었는데요. 2시 19분이라면 여기입니다. 상승에 계속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시 이후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은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큰 상태였는데 끝까지 더 끌고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래서 58만원까지 찍었었죠. 2시 37분에는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의해 볼벤 상단까지는 가 있을 만한데 개인 선물 매수가 1,700억대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방해받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시 37분이면 여기였죠. 원래 가면 여기까지는 가 있을 만한데 개인 선물 매수가 방해를 요만큼 했다라는 거고요. 개인 선물 매수가 이제 줄어들고 결국엔 매도로 끝났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시 돌파가 나왔죠. 위클리 옵션 포지션 파악했는데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은 역시나 상방만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위클리 끝까지 상방을 고수하는 게 오늘의 수익을 키우는 길이었고요. 개인들은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로 전환돼 있었고 이거 3번 이거 프로그램이 아니라 금융투자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자, 이거 오타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알아보셨을 겁니다. 예, 기존에 계속 금융투자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콜매도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 컷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반복하고 있죠. 618, 599. 이제 599까지도 좀 생각해봐야겠죠. 599는 그냥 600에서 라운드 피겨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 라운드 피겨 자리. 요거를 이제 11월 4일에 아침에 이탈한 다음에 이제 한 달 넘게 지났던 상태고요. 그다음 585 오늘 585가 12월 8일 기준으로 돌파하고 종가가 588.7이었습니다. 야간 현재도 589.2로 거래되면서 현재 돌파된 상태입니다. 563에서 565는 12월 1일 지지, 2일 지지, 12월 3일 지지, 4일 지지, 5일 지지, 1, 2, 3, 4, 5 다 지지를 받았죠. 11월 28일에도 지지를 받았죠. 11월 28일에는 본장에서 이탈했는데 12월 1일에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2일부터 돌파해서 안착한 다음에 계속 지지를 받았네요.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555.5는 이제 중간에 이제 과정이고 나머지 550에서 551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밑에서 필요하면 그때 언급을 드리는 것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행사가별 수급 현황이죠. 2시와 3시 기준으로 체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582.5 위클리 콜이었습니다. 이미 572.5를 끼고 있는 목요일 금요일에 들어왔던 매수는 너무 커져가지고 이미 결제가 당연한 거였고요. 582.5의 장중에 들어왔던 콜이 아주 좋은 가격에 결제가 되는 모습을 끝까지 이제 지켜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단독 매수했고요. 대체적으로 개인들은 풋옵션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오후장이었고 콜옵션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더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지난주 위클리콜 매수분 575에서 570 사이의 물량이 현재 보존 중인 상태로 평가 수익이 상당히 커진 상태였죠. 외국인 당일 콜옵션 집중 매수 종목인 582.5가 이제 위클리 수익이 또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240억의 빅수익, 큰 수익, 거의 압도적인 압승을 이제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글씨가 깨졌네요. 자, 외국인은 240억의 수익으로 압승을 거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은 한 28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평균치로 금융투자는 약 18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주 큰 패배를 했죠. 투시는 25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46, 자, 이거 정리가,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외국인들은 93만 주를 매수를 했었고요. 종가가 아니라 오늘, 자, 잠깐 업데이트를 하면서 볼게요. 외국인은 93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큰 차이 없이 52.3%가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은 이거 다 이제 지우고, 업데이트를 제가 안 하고 시작을 했었네요. 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수급은 먼저 3,724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투시는 종가에 뭐 큰 게 없었으니까 볼 거 없고요. 외국인 선물에 12월물 매도 포지션은 2.9조, 3조 원 정도 이제 매도 잡힌 것으로 추정되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764억 매도가 잡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한 7천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6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6,972억 원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1,470, 80원의 당국 관리 구간이 일단은 적용될 거로, 일단은 방어를 할 것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보면서 그 자리에서는 일단 차익을 좀 실현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중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래로 1,410원, 1,440원이 돌파된 자리가 지지받고 있고, 위로는 1,470, 80원이 저항대, 그리고 1,480원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연기금 동원 환해지 등 구두 개입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9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1,500원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주식을 좀 파는 행동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국채에 대한 내용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12월 3일은 10년물 국채 선물이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정도를 매도했었죠. 12월 4일은 5,360억 매도했었고, 12월 5일은 4,829억 매도했었고, 12월 8일 오늘도 6,841억 매도로 지금 연속적인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5일 기준으로 판단한 채권 대차 잔고 금액은 173조 5,192억 원으로 약 한 달 전 대비 한 달 전에 이제 144조 원 대비 29조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 대응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일 수 있고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은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매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누적적으로 반복되면은 주의해야 될 신호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서 잠깐 제가 뭔가 확인을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요게 12월 8일 기준으로 정정할게요. 자, 여기 12월 8일 업데이트 해야죠. 12월 8일 기준으로 현재 채권 대차 잔고 금액이 173조 5,192억 원으로 집계돼서 약 한 달 전보다 30조 원 가까이 이제 증가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오늘 1.41% 상승한 27.33으로 마감했습니다. 고가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 20포인트 위에서는 다 높다고 봅니다.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1일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8%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며 대략적으로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637, 현재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47이지만 편의상 그냥 어차피 비슷한 자리니까 그냥 선물로 놓고 본다면요, 위로 637, 아래로 541 놓고 보면은 범위가 637 여기 되고 아래로 541로 많이 올라왔어요. 증시가 올라오면서 자, 이 정도로 지금 범위가 형성될 수 있고, 여전히 위아래 100포인트 정도의 그런 변동성이 위쪽 50포인트, 아래로 50포인트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변동성 지수는 위아래 총 100포인트 정도의 범위를 한 달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게 되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